올여름 개최 예정 중인 도쿄올림픽의 사진 몇 장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편집위원인 엘러스테어 게일은 지난해 12월 15일 도쿄올림픽 주최 측에서 마련한 언론인 대상 공개 행사에 참석했었는데요. 완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기장을 6시간 둘러보는 동안 그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무대가 되는 국립경기장에 사용된 문구들에 도무지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영어 표현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가 트위터를 통하여 공유한 이 사진들은 SNS상에서 삽시간에 퍼져 각종 해외권 유저들이 일본 당국을 향해 비웃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인 유저들마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라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란이 된 첫 번째 사진은 이것입니다.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구역에 표시된 calm down, cool down이라는 문구. 한국어로는 진정해라 진정해 정도로 직역되는데요. 도무지 그 의도와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 문구를 본 전세계 네티즌들 또한 모두 갸우뚱해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뛰다가 흥분한 선수들이 쉬는 곳인가? 장애인 구역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장소인가? 라고 하는 등 그 누구도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이 문구의 의미와 상관없이 명령조로 표기된 문구가 기분 나쁘다는 네티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논란이 되자 해당 경기장을 관리하는 일본 스포츠진흥센터에서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이 공간은 벽지의 색을 따뜻한 색계로 꾸민 방으로서 기분을 가라앉히기 위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많은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기분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는데요. 재단 담당자는 새로운 개념이라 이해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다 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사람이 누워있는 형상의 픽토그램을 그려놨다고 해명했지만 문구와 픽토그램 그 무엇도 이해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라는 비판만 돌아올 뿐이죠. 경기장에서 접한 의미를 알 수 없는 문구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구역의 벽에는 조호노 니와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심지어 일본어를 번역해놓기는커녕 조호노 니와 라는 발음만 덩그라니 표기해놓은 것입니다. 마치 외국인들에게 일본어 공부를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선수들로 하여금 큰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는 문구죠. 게다가 이것을 한국어로 해석하면 정보마당이 되어 마치 인터넷을 이용하는 공간이라든지 인포메이션 센터, 즉 안내데스크 정도일 것으로 유추가 되는데요. 일본 스포츠진흥센터의 설명은 전혀 달라 충격을 안겨줍니다. 각종 작은 행사를 열 수 있는 소통 광장의 용도라는 것이죠. 센터 측의 황당한 설명을 들은 네티즌들은 물론 장소의 이름과 용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최소한 이용객들이 그 의미는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놔야 하는 것 아닌가? 라며 쓴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올림픽 경기장 대환장 파티에 대미를 장식한 것은 주경기장에서 언론인들을 환영하는 문구였는데요. Hello our stadium, 안녕 우리 경기장 이라고 번역되는 이 문구는 주최 측이 언론인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에게 인사를 하는 의미가 되어 그곳에 초대받은 언론인들로 하여금 큰 위화감을 느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Welcome to Tokyo Stadium 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이상한 표현을 사용했는가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주최 측을 향해 일본의 얼굴이 되는 국립경기장에 1천억엔 이상이나 쏟아부었으면서 이런 간단한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인가? 프로 번역가한테 맡겼다면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100% 번역기를 돌린 결과물이다 라며 도쿄올림픽 주최 측에서 영어 번역에 번역기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은 과거 비슷한 논란이 오사카에서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사카시의 지하철을 관리하는 오사카 메트로에서는 작년 공식 사이트 외국어 페이지에서 사카이스즈라는 노선명을 사카이머슬, 사카이 근육이라고 표기해 놓는가 하면 텐가차야라는 영명은 월드 티 하우스, 세계 찻집이라는 엉뚱한 의미로 번역해 놓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일본 네티즌들이 이것을 지적하자 오사카 메트로 측에서 번역기의 사용을 인정하며 곧 정정했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이번 도쿄올림픽 경기장의 경우도 오사카 메트로처럼 번역기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스포츠진흥센터의 홍보 담당자 측에서는 이렇게 잘못 표기된 영어에 대해서 현재 이것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 라고 답하며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부끄러움은 대체 누구의 몫인가? 영어권 나라를 제외하면 세상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인 일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바보 같은 행동이다 라며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편 이 소식을 접한 한국의 네티즌들은 우리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라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도 과거 일본으로부터 건너온 잘못된 영어 표현들이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농축물이나 추출물이라는 뜻을 지닌 X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 extracts의 앞부분인 X만 따와서 일본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자동차의 운전대를 의미하는 단어 또한 steering wheel 또는 wheel이라고 해야 하는데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여 handle이라고 하고 있죠. 이외에도 take out, 호치키스, sign, 샐러리맨, 콘센트 등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다양한 일본식 영어를 조금씩 고쳐나가야 국제사회에서 일본처럼 망신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으로 사생활 침해에 민감한 유럽연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뒤늦게 한국형 확진자 동선 추적에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안드레아 옐리네크 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코로나 유행 국면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방해돼서는 안 된다라며 GDPR의 소급 적용을 시사하기도 했다. 유럽 일부 언론이 한국의 동선 추적 앱이 개인 자유 침해라고 비판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행보다. 15일 외신에 따르면 영국 가디언, BBC 등은 지난 12일 행콕 영국 보건장관은 영국 국민건강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추적 기능을 탑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확진자 동선 추적은 한국에서 발빠르게 도입해 확산세를 늦추는데 효과를 나타내 세계 각국이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특히 사생활 침해 논란에 민감한 유럽 국가들이 GDPR 위반을 우려해 도입을 미루다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뒤늦게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프랑스 유력 경제지 레제코는 코로나19 동선 추적 기능을 두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며 한국의 자유 침해를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레제코와는 다르게 프랑스 정부는 이미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해 확진자가 근처에 있을 경우 알려주는 앱 개발에 나서기도 했다. 독일 정부 또한 한국의 동선 추적 앱을 참고해 확진자 동선 파악에 나서려다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스페인 정부는 이달 2일 전국 이동 제한령을 발동하면서 이동 제한 감시를 위해 데이터 코비드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도 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익명화한 뒤 확산 방지를 위한 기초 자료로 쓰기 위함이다. 이외 체코와 아이슬란드는 이미 유사 프로그램을 속속 도입을 완료했다. 스마트폰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손을 잡기도 했다. 양사는 스마트폰, 블루투스 저에너지 기술을 활용해 감염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API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유럽 각국이 GDPR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확진자 추적 앱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로는 초기 방역에 실패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더미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들은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다. 2위 스페인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3위, 프랑스 4위, 독일 5위, 영국 6위, 벨기에 10위 등 10인의 유럽 국가만 6개 국가가 있다. 한국은 22위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을 비판하던 프랑스의 경우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전 세계 4위에 달한다.
3위 이탈리아, 5위 영국, 7위 벨기에, 8위 독일, 10위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가 대거 포진했다. 한국은 225명으로 29위다. 안드레아 옐리네크 EDPB 위원장은 지난달 GDPR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방역에 방해돼서는 안 된다라며 다만 이러한 예외적인 시기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를 위해 여러 가지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 도시에서 사람이 사라졌다. 한국도 보행자 57% 급감. 애플이 공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세계 주요 도시의 보행자 감소율이다. 코로나19 이후 거리에서 걷는 사람이 사라지다시피 한 주요 도시의 황량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애플은 14일 세계 63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데이터를 공개했다. 애플 맵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주요 국가와 도시의 차량 보행자 변화를 집계했다. 애플은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세계로 전파된 1월 13일을 기준으로 매일 증감폭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애플은 이날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산 저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 데이터 트렌드 리포트를 출시했다며 데이터는 보건당국에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새로운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의 모빌리티 데이터 트렌드 리포트에는 63개 국가와 주요 도시의 차량과 도보이동 증감량을 담고 있다. 애플은 개인의 이동 데이터를 모두 비식별화해 이용자 아이디나 방문 이력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중국의 데이터는 포함하지 않았고 애플은 별도의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애플이 공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대비 4월 13일 한국의 차량 이동은 40%, 보행자가 57%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데이터도 한국 전체와 비슷하지만 감소량은 좀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차량 이동은 43%, 보행자는 61%가 감소했다. 국내에서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월 말 감소폭이 가장 컸지만 3월 말부터는 이동량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도 확인된다. 코로나19에 16만 명 이상이 감염된 유럽에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이동량 감소가 눈에 확 띄었다. 13일 현재 차량과 도보 이동량은 스페인이 각각 82%와 90%, 이탈리아가 85%와 88%씩 줄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지 않고 집단 면역력 실험을 한 스웨덴의 이동량 감소는 확실히 적었다. 스웨덴은 차량 이동이 한 달 새 5% 정도만 감소해 63개국 중 최저폭을 기록했다. 다만 보행자는 38%로 차량 이동보다는 크게 줄었다. 애플의 데이터를 보면 유럽의 몇몇 도시에서는 길거리에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특히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보행자 감소가 주요 도시 중 가장 높은 96%에 달했다. 이탈리아 로마는 차량 이동이 90% 감소했고 도보 이동도 바르셀로나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프랑스 파리 역시 차량과 도보 이동량이 각각 86%, 92% 줄었다. 2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미국 뉴욕은 차량과 도보 이동이 각각 64%와 81% 감소했다. 반면 일본 도쿄는 각각 28%, 43%로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 지난 7일에야 긴급 사태를 선포하는 등 초기 대응이